배달기사인 난 업무상 많은 식당 주인들을 만난다. 근데 그 식당 사장님들 중 장사가 잘 되어 평상시 얼굴이 편안한 분들을 별로 못 봤다. 내가 음식 픽업하는 상점들은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에서부터 개인 영세업까지 다양한데 매장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분들의 수심은 정비례하는 것 같다. 반면 그나마 이익이 남는 곳은 사장님들이 직접 배달을 하던지 아니면 온 가족이 투입돼 인해 전술을 펴든지 둘 중 하나이다. 장사가 제법 되던 유명 치킨 브랜드 신도시 지점이 벌써 매물로 나온 것을 점포 매물 사이트에서 직접 보고 내심 놀랬다. 배달이 꽤 많아 수입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막은 보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매물로 나온 지 1년이 지나가는데도 매각이 안 되니 일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힘겨울 거란 생각이 든다. 주방 설비에 아직 비닐도 떼지 않은 걸 볼 수 있는데 일이 많은 것에 비해 이처럼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건 매출에 비해 고정 지출이 크기 때문이다. 치킨집뿐만이 아니다. 중저가의 도시락 프랜차이즈 매장 역시 매물로 나왔다. 그 매장에 가보면 항상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포장하느라 전화 주문 받느라 정신없는데 잠시도 몸을 가만두지 못하고 초조함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한다. 저렇게 혼이 나갈 정도로 바쁘게 일하는데도 남는 게 없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 아닐까 한다. 그나마 어느 정도 권리금 받고 빠져나가려면 매출이 떨어지면 안 되기에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문 닫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도시 신규 상가에서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 물대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 치킨 브랜드 지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사장이 직접 일하면서 배달까지 하면 통상 10%, 일 안 하면 5% 정도의 마진을 챙겨간다고 한다. 언제부터인가 사장이라고 카운터에 앉아있던 시대는 이미 지난 것인데 나아가 요즘 젊은 사장들은 내가 봐도 굳은 일, 위험한 일은 혼자 다 도맡아 한다. 장사 경험이 없는 식당 사장님들이 신도시 주거 밀집 지역에 의욕적으로 브랜드만을 믿고 투자했다 낳은 결과는 때론 참혹하다. 사장님들한테 왜 이 브랜드를 선택했냐고 물으니 평소에 즐겨 먹고 오랫동안 알아왔던 브랜드라 선택했다고 한다. 냉정한 업체 분석과 자신의 역량 평가보단 평상시 느꼈던 친숙함과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란 무지개 환상에 빠져 장사를 쉽게 본 것이다. 난 욕심 없어 그냥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 정도만 벌면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시작하지만 벌기는커녕 적자가 나기 일쑤이다. 어제 오랜만에 태호한테서 전화가 왔다. 전에 큰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 코로나 여파로 정리 후 분당해서 곱창집을 하는데 계속 적자라고 한다. 이건 그냥요. 내가 몇 억 들여 내 매장 차려놓고 매달 얼마씩 내 돈 내가 찾아가는 시기예요. 근데 요즘은 그 돈마저도 못 찾아가는 날이 더 많아요. 공감한다. 몇 억 들여 차린 상점에서 월세 350만 원 내고 직원 봉급에 기타 영업 관리비 낸 후 내 돈 찾아가기 쉽지가 않다. BEP 손익분기점이 100만 원인데 막상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날은 만석이라 이제 좀 장사가 잘 되나 보다 싶으면 그 다음날 파리만 날려요. 정말 예측을 못하겠어요. 계속 파리만 날리면 차라리 정리라도 할 텐데. 이건 완전 희망 고문이에요. 하지만 이젠 몇 달만 더 해보고 마음을 정하려고요. 정말 힘드네요, 형. 그나마 정리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정리도 한다.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 빚까지 끌어다 쓰고 결국 신용불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배달기사들 중 차명으로 일하는 기사들이 많다. 나 또한 식당과 카페를 해봤지만 영업실적 저조에 따른 심적 고충은 겨울철 추운 칼바람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장사가 안 돼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 아침 차라리 눈이 안 떠지길 바란 적도 있다. 망한 기분은 망한 사람만이 그 비참함을 안다. 장사에서 돈을 벌려면 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임을 해야 한다. 내가 아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는 2층에 위치한 허름한 9평짜리 배달 전문점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약한 노동 강도로 고정비용이 턱없이 낮다. 거기에다 사장이 직접 배달을 하기에 쉬는 날 하루만 종일 알바 한 명만 쓴다고 한다. 그래서 35% 이상의 좋은 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장사는 일단 몸이 가볍고 노동 강도가 낮아야 지구력이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장사가 잘 되면 또 잘 되는 대로 나름의 로가 있다. 내가 자주 픽업 가는 짬뽕 집 사장님은 어느 날 내게 물었다. 혹시 이거 맡아서 할 사람 없어요? 왜요 사장님? 장사 잘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배달 손님 크레임 응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내가 봐도 일이 많은 것 같다. 거기에 홀까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크다. 맛있고 청결의 장사가 제법 되는 매장인데도 홀에 알바 하나 없이 혼자 운영하신다. 어느 짜장면집은 어머니가 아들 사장과 같이 나와 일하는데 가끔 그 어머니 입술이 부르튼 것을 본다.
포장하시면서 어머니 왈.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뭘 위해서 사는 건지 모르겠네 시방. 돈을 벌어도 한숨, 못 벌어도 한숨이다. 그만큼 먹는 장사는 이래저래 고달픈 중노동이다. 경험이 부족해서 생기는 시행착오 중 예기치 못한 복병도 존재한다. 신도시의 또 다른 치킨집은 매장 앞에 철제로 무단 횡단 차단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매장 접근이 불가하다. 사장님께 혹시 매장 계약할 때 이 차단막을 보셨냐고 물으니 장사를 처음 해보시는 사장님은 당시 그 차단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하셨다.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분명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할 때 본사에서 신규 매장 현장 답습을 했을 텐데 경험이 없던 사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험 많은 본사 직원들이 배달 및 포장 전문점 앞에 픽업 불가하게 쳐놓은 만리장성을 못 봤다면 그건 기만행위 아닌가? 포장 픽업을 하려면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해놓고 한참을 돌아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경쟁 점포도 많은데 과연 얼마나 많은 충성 고객이 그런 불편을 감수할까? 요즘은 배달비 때문에 포장 후 직접 픽업해가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그런데 상권 분석한다며 나름 전문가란 사람들이 기본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한 건지 한심한 노릇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업 리스크는 신규 매장이 바로 코앞에 생긴다는 것이다. 혼자 먹던 파이를 이제 보도 듣도 못한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간판을 걸고 나눠 먹어야 한다. 어느 날부터인가 바쁜 저녁 시각에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는 식당 사장님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전엔 포장에 배달에 바빴는데 매출이 반토막 난 것이다. 이렇듯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 영업팀들이 얼마나 상도덕이 없는지를 여러 군데서 쉽게 확인한다. 법적으로 그 최단거리만 피했을 뿐 체감으로 느끼는 거리는 정말 코앞이다. 신규 매장 위치가 가까워도 너무 가깝다. 신규 점포가 생긴다는 것은 신규 고객이 추가로 생긴다는 것이지. 기존에 장사를 오랫동안 해오던 사장님들의 고객을 신규 매장에게 이제 오랫동안 장사 잘해왔으니 이제 그만 양보하라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기존에 장사하던 사장님들의 속은 수검댕이로 변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쩌면 브랜드 파워가 강한 가맹점주가 되느니 차라리 회사 규모가 작고 오래된 브랜드가 오히려 요구 조건도 많지 않고 몸집 키우기 경쟁도 심하지 않아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맘 편히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찾는 것도 문제지만 해보기 전에 그 속을 누가 알랴. 한 달 죽어라 일하고 막상 월 말 정산을 해보면 남는 게 없고 그렇다고 달리 대안도 없어 희망 고문을 매일 당하는 상점 사장님들을 배달기사인 내가 힘내시라 응원한다면 사람들이 너나 걱정하세요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정글이 생존해서 살아남기 게임은 오늘도 진행 중이다. 사장님들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들이 장사가 잘 되셔야 저희도 같이 돈 벌 수 있습니다. 제발.